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그마 튜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파트에서도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오늘 다룰 내용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PT 템플릿을 컴포넌트 속성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고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화해야 하는 디자이너 분들이 아니셔도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를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이 영상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아래에 있는 자료 받아주시고 저랑 함께 따라하면서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자료 받으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선 오늘 학습할 내용부터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컴포넌트 기본 원리를 배웠었는데 이 컴포넌트를 변형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것을 피그마에서는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퍼티 기능을 활용해서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을 제작을 해볼 텐데 완성 예제부터 보여드리면요. 완성했을 때 이렇게 3장의 템플릿이 나올 것이고 복사해서 써보면 이런 식으로 변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컴포넌트 완성하고 나면 템플릿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미지 바꾸고 상하단 이미지도 내가 마음대로 커스텀할 수 있도록 이런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한번 만들어 두면 사골처럼 우려 먹으실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울 프로퍼티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아보면 컴포넌트를 다양하게 변형해서 쓸 수 있도록 옵션을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컴포넌트에 추가 기능을 더해서 변형해서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로퍼티는 4가지가 있어요. 컴포넌트 원본에 적용해서 사본에서 응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데 총 4가지의 프로퍼티가 있고 텍스트, 불린, 인스턴스 스왑, 베리언트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다 짚지 않고 하나씩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떤 건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실무에서도 정말 많이 쓰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컴포넌트를 변형해서 쓰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 베리언트, 컴포넌트 세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베리언트랑 컴포넌트 세트랑 같은 명칭이에요. 원본 컴포넌트로 모여진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베리언트 그룹이라는 것으로 묶어 놓으면 제가 컴포넌트 A-2를 꺼내서 왔을 때 드롭다운 메뉴나 토글로 이 2, 3, 4 중에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비슷한 원본 컴포넌트끼리 묶고 이름으로 분류해서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룹으로 묶어둔 에셋들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도록 오른쪽에 이렇게 메뉴가 뜰 거예요. 이 개념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 텍스트가 반복해서 사용될 때 쓰이는 텍스트 프로퍼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신다면 이 원본 컴포넌트의 텍스트를 수정하면 전체에 영향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원본 컴포넌트에서 텍스트 프로퍼티를 미리 설정을 해 놓으시면 사본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사본을 선택했을 때 내가 원하는 부분의 텍스트만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포넌트 내의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해서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프로퍼티 버튼이 뜨는데 여기서 등록을 하고요. 연결을 해놓은 프로퍼티는 복사본을 여러 개를 선택을 했을 때 한 번에 수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경우 텍스트를 한 번에 수정하는데 유리하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여기 타이틀에다가 텍스트 프로퍼티를 연결해 놨다면 이걸 여러 개를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이렇게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입력란이 뜨고요. 한 번에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실습하면서 같이 해보실 거라서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여기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프로퍼티, 컴포넌트 내 이미지나 아이콘 등의 레이어를 끄고 켜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불린 프로퍼티라는 게 있어요. 이 불린 프로퍼티는
컴포넌트 내 레이어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어피어런스라는 레이어와 관련된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프로퍼티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화면인데 컴포넌트에서 어떤 화면은 오른쪽에 이미지가 떠야 하고 어떤 화면은 이미지가 뜨지 않아야 한다면 이 불린 프로퍼티라는 것을 연결을 해놓고 토글로 껐다 켜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이 네 번째 프로퍼티는 자주 갈아 끼우는 컴포넌트를 즐겨찾기를 해둘 수 있는 인스턴스와 프로퍼티라는 게 있어요. 이 프로퍼티의 특징은 컴포넌트 내 인스턴스, 그러니까 컴포넌트의 사본 부분에 연결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컴포넌트를 다른 컴포넌트로 갈아 끼울 수 있는 게 기본 원리니까요. 이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컴포넌트 1, 2, 3, 4가 있으면 계속해서 갈아 끼워야 하는 컴포넌트들을 리스트에서 바로 뜰 수 있도록 즐겨찾기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내에 사본, 인스턴스 사본 부분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메뉴가 떠요. 그래서 이 프로퍼티 버튼 눌러서 등록하시는 구조고요. 크리에이트 인스턴스와 프로퍼티 이런 메뉴가 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해서 창에서 보면 이렇게 내가 바로 갈아 끼워야 하는 컴포넌트들을 추가할 수 있는 프리퍼드 밸류즈라는 이런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이 리스트들 추가하고 추가를 해두면 나중에 전체 컴포넌트를 선택했을 때 메뉴에서 이렇게 바로 인스턴스들이 떠서 내가 원할 때 여러 개 컴포넌트 내에 이런 아이콘들을 한 번에 갈아 끼울 수 있어요. 아이콘 또는 이미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프로퍼티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럼 요 개념에 대한 이제 학습이 끝났으니까 실습 예제로 바로 들어가서 우리 실습 예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시더라도 지금 하시면서 이해가 아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완성 예시랑 실습 예제 파일을 준비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만들어 보세요 파일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각각의 요소들을 다 컴포넌트로 만들어 줄 텐데 이 컴포넌트를 만드실 때 이 프레임명 있는 부분을 딱 정확하게 Shift 누른 채로 다 선택하셔서 이걸 각각의 컴포넌트로 한 번에 만드실 수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 눌러서 두 번째 Create Multiple Component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각각의 컴포넌트로 만들어지죠. 근데 간혹 처음에 만드실 때 이거를 실수로 컴포넌트 아이콘 전체를 누르셔서 이렇게 통으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이름이 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지금 화면이 저랑 비슷하게 뜨신다면 컨트롤 Z로 돌리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요거를 하나를 복사를 하셔서 우클릭 디태치 인스턴스를 하신 다음에 우클릭 언그룹 처리를 하시면 이렇게 다시 원래 각각의 객체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컴포넌트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컴포넌트 파트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컴포넌트 더보기 멀티플 컴포넌트 해서 한 번에 다 모든 각각의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소스들이 있는데 이거는 각각을 그룹핑 해줄 거예요. 아까 컴포넌트를 세트로 만들어주는 프로퍼티가 어떤 게 있었죠? 베리언트라는 게 있었어요. 컴포넌트 세트라고도 하는데 이 로고 부분, 그리고 버튼 부분, 리스트 부분 각각 이렇게 컴포넌트로 만들어 줄 거고 목업도 이 컴포넌트 세트로 다 묶어 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 로고라는 것부터 세트로 한번 만들어줘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 부분 선택하고 화살표 눌러서 컴포넌트 세트 이렇게 눌러주면 오른쪽에 뭔가가 충돌한다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이 그룹 안에서 각각의 이름이 겹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 겹치는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선택하고 오른쪽 메뉴를 보시면 프로퍼티와 디폴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하고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입이라고 하고 프로퍼티 부분은 클릭해서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시고 그리고 로고 검은색 부분도 선택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아요.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다 그룹들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 선택하고 컴포넌트 세트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리스트도 이렇게 묶어주고 목업까지 깔끔하게 묶어주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시면 좋을 만한 부분은 프레임명을 선택해서 전체 영역을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에 있는 레이어만 따로 프로퍼티 처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메뉴 눌러서 컴포넌트 세트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각각을 분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 안에서 프로퍼티 부분 선택해서 이것도 타입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또 각각을 선택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트도 이거는 좀 애매하니까 그냥 A, B라고 할게요. 그리고 목업도 설정을 해줄 건데 목업은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컴포넌트 세트 안에서 두 개의 타입이 있을 때 on, off 또는 true, false라는 명칭으로 나눠주면 토글로 표현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각각의 밸류를 on, off, true, false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on, off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목업에서 두 개의 이미지. 첫 번째는 이제 두 개의 이미지니까 on, 두 번째는 off.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핑 해놨을 때 하나를 선택해서 Alt나 옵션 누른 채로 복사를 한번 해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드롭다운 메뉴가 떠서 이렇게 선택해보면 다른 타입으로 바뀌죠. 내가 경우의 수로 묶어놓은 것들 안에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실 수가 있는 거고 아까 on, off라고 설정했던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옵션, 드래그로 복사해서 보면 이렇게 토글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토글을 껐다 켰다 하면 이렇게 두 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컴포넌트 잡을 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부분은 갈아 끼울 때 이 영역의 사이즈가 같아야 내가 의도한 대로 레이아웃이 틀어지지 않고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지금 보시면 이 컴포넌트 두 개가 형태가 다르지만 제가 프레임을 똑같은 사이즈로 잡아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컴포넌트도 만들고 우선 이렇게 베리언트 세트로도 묶어봤는데 왼쪽에 타이틀 있는 부분에는 텍스트 프로퍼티라는 걸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텍스트 프로퍼티는 위아래 각각 잡아줄게요. 일단 컴포넌트별로 걸어줄 텐데 일단 이 타이틀 부분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에 텍스트 프로퍼티 선택해서 이 프로퍼티 버튼 누르고 플러스 타이틀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서브 타이틀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선택해서 플러스 서브 타이틀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면 아까 제가 텍스트 프로퍼티는 여러 개의 사본에 이 프로퍼티 연결해 놓으면 한 번에 수정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딱 선택해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타이틀이라고 뜨고 이렇게 선택한 인스턴스들을 텍스트를 수정해 보면 이렇게 한 번에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인풋이나 버튼 같은 데 많이 활용이 되고 타이틀 들어가는 부분에 연결해 놓으시면 내가 수정하기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서브 타이틀도 아까 따로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서브 타이틀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고 아래에 있는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타이틀 선택하고 플러스 타이틀 그리고 날짜도 선택해서 날짜라는 프로퍼티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활용을 한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반영을 할 거고요. 그럼 아래쪽에 제가 준비해드린 소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이 각각의 프레임들을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게 최종 마스터 개념으로 정리를 할 거라서 이 프레임들 각각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시고 세 번째 컴포넌트는 보시면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위아래로 넣어 놨는데 이미지를 여기 넣어서 타이틀에 불린 프로퍼티를 걸어 두고 토글로 껐다 켜면은 상단에 타이틀이 있는 버전, 하단에 타이틀이 있는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끄고 켜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컴포넌트로 반영한 다음에 불린이라는 프로퍼티를 걸어서 토글로 껐다 켰다 하면서 사용하도록 만들 거예요. 우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소스들을 활용을 할 텐데 소스 활용할 때 보시면 마지막은 타이틀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이 화살표를 컴포넌트 세트에서 하나를 알트 드래그로 복사를 하시고 이 컨텐츠라는 컴포넌트 안에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번 이렇게 넣어 보세요. 넣으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는데 혹시 중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화살표 위아래로 하면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실 수 있어요. 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오토 레이아웃으로 이 타이틀 부분을 날짜 부분과 한번 묶어 줄 겁니다. 이 선택하고 오토 레이아웃 이렇게 걸어 주면 단축키 Shift A를 누르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세로 레이아웃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컴포넌트 선택하고 오른쪽에 방향에서 가로 방향 이렇게 눌러주시고 정렬판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오른쪽 끝에 이렇게 화살표가 딱 정렬이 됩니다. 이 상태로 반영을 해줄 거예요. 우선 마지막에 이 타이틀 부분부터 한번 갈아 끼워 볼까요? 이 부분 선택, 컨트롤 C로 복사, 3번 컴포넌트 안에서 우클릭, 페이스트 투 리플레이스 그리고 마지막 컴포넌트도 우클릭, 페이스트 투 리플레이스에서 갈아 끼워 주세요. 갈아 끼워 주시고 그리고 첫 번째 타이틀도 선택해서 복사, 이 두 번째 프레임에서 페이스트 투 리플레이스로 갈아 끼웁니다. 그리고 이미지 영역도 차례로 이 컴포넌트 세트에서 복사를 해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 복사, 페이스트 투 리플레이스 단축키는 컨트롤 Shift R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가로형 컴포넌트 이미지도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갈아 끼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화면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아래쪽과 위쪽 토글로 껐다 켤 수 있도록 불린 프로퍼티라는 걸 한번 걸어 볼게요. 여기 상단 컴포넌트 부분 선택하고 오른쪽에 어피어런스라는 메뉴에서 프로퍼티 버튼 누르신 다음에 플러스 눌러서 상단이라고 이렇게 네임에 적어 주시고 크리에이트 프로퍼티 그리고 아래쪽에 하단 부분도 또 다른 프로퍼티를 걸어 줄 건데 선택하고 프로퍼티 창 열어서 등록을 해 주는데 하단이라고 이렇게 등록을 해 주겠습니다. 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밸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레이어 눈을 기본적으로 끈 상태로 보이게 할 건지 켠 상태로 보이게 할 건지요. 기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밸류 부분 이렇게 토글로 끈 상태로 한번 크리에이트 프로퍼티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꺼지면서 이렇게 화면이 내려갔죠.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걸 하나를 원본을 두고 알트 드래그로 복사를 해 보시면 상단, 하단 이렇게 끄고 켜는 거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템플릿에서 보시면 이 아래쪽에 로고 들어간 부분을 리스트라는 걸로 한번 갈아 끼워 볼게요. 지금 리스트 컴포넌트 세트에서 하나 선택, 복사, 아래 부분 선택, 갈아 끼우기. 페이스트 투 리플레이스 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반영이 끝났고 이거를 이제 변형을 한번 해볼 텐데 각각을 복사를 해서 볼게요. 위쪽이 원본이고 아래쪽이 사본들이죠. 이렇게 선택해서 봤을 때
근데 지금 보시면 바뀌어야 되는 옵션들이 바로바로 떠야 되는데 바로바로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요소를 선택해서 보면 선택했을 때는 보여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딱 각각을 선택했을 땐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하면 변형할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원본 컴포넌트에서 앞에 이런 세트들을 바로 보이게끔 꺼내주는 옵션이 있는데 반드시 원본 메인 컴포넌트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메인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컴포넌트 메뉴거든요. 상단에 이 부분에서 플러스를 눌러보면 앞에서 컴포넌트 세트나 프로퍼티를 적용한 것들의 속성이 이렇게 메뉴에 뜹니다. 네스티드 인스턴스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딱 선택을 하셔서 보면 타이틀 리스트 목업이라는 게 있죠. 이거를 체크를 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컴포넌트에서도 지금 이 컴포넌트 선택하고 플러스 눌러보면 네스티드 인스턴스라는 메뉴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타이틀에 걸어놨던 프로퍼티들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준 다음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메뉴가 뜨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뭐 타이틀을 수정해 보면 수정해 보면 이렇게 반영이 되죠.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앞에서 이렇게 프로퍼티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두 개를 선택했을 때 여러 개를 한 번에 수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수정이 자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최종 컴포넌트에서 타이틀 프로퍼티를 따로 걸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 부분도 선택해서 보면 이렇게 토글이 생겼죠. 그래서 토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 텍스트를 이렇게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리스트 타입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변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설정해 놓은 대로 따라 하셔서 베리에이션 하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스왑 인스턴스 프로퍼티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아직 실습을 안 했죠. 그래서 여기 컴포넌트 3이라는 부분에 이미지 부분이 보시면 컴포넌트 4번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왼쪽 레이어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표현이 되죠. 이 부분에 스왑 인스턴스 프로퍼티를 걸어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던 이미지 두 개가 바로 뜨게끔 즐겨찾기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 오른쪽에 상단에 프로퍼티, 컴포넌트 메뉴에서 이 프로퍼티 버튼 눌러서 창을 열면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체크 해주고 크리에이트 프로퍼티를 눌러주시면 이거를 사분들을 복사를 했을 때 여러 개를 선택해 보면 인스턴스 메뉴가 바로 뜨고 여기서 방금 즐겨찾기 한 이미지가 떠서 내가 선택한 영역의 컴포넌트를 이렇게 이미지를 자유롭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템플릿을 구조화해서 작업을 하시면 효율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특히나 이런 이제 타이틀 같은 거, 위치 같은 거 사소하게 움직이는 것들 뭐 별거 아니지만 여러 개 페이지에 하나하나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효율화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프로퍼티를 잘 활용해서 내가 만드는 작업을 어떻게 효율화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컴포넌트 선택해서 이제 보시면 내가 등록한 프로퍼티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눌러서 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적용해왔던 것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 해보면 순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순서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기본 값이라는 걸 설정을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린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값을 레이어를 뭐 끄거나 켜둔 상태로 기본값을 설정한다라는 그런 옵션들이 있었는데 이걸 한번 설정하셨다 하더라도 여기 옵션에 필터 부분을 눌러서 보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명칭 같은 것들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면 그 이후에도 관리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연결된 것들을 해제를 하실 때는 연결했던 부분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묶여서 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디태치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태치 버튼을 딱 누르면 연결이 끊긴 상태가 돼서 프로퍼티 없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챙겨보시면 좋겠고, 템플릿 제작하는 것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템플릿 만드는 것까지 다 완성해 보셨나요? 혹시 끝까지 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 중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게 핵심이니까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오늘도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